원치 않게 수감자 자녀로 살아가는 아이들 수가 5만여 명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사회의 편견으로부터 매일 탈출을 꿈꾸는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정상적인 가정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네, 다음 세대 한국교회의 희망. 오늘은 사랑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 수감자 자녀를 돕는 아동복지 실천의 세움 이경림 대표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앞서서 저희가 잠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부모가 수감 중에 있는 아이들, 이 아이들의 필요를 좀 채워주고 좀 정서적으로 도움을 주는 곳인 것 같은데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신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아동복지 실천의 세움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교도소에 갔다는 이유로 마음이 닫혀있는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고 있는 단체입니다. 네. 사실 생긴 지는 얼마 안 됐어요. 2015년에 설립이 됐고요. 네. 세움이라고 하는 것은 마가복음 9장 36절과 37절에 네. 예수님이 한 아이를 가운데 세우고 안으셨다. 그래서 그 세우다. 그래서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기 위해서 설립된 단체입니다. 예. 네. 저희가 앞서서 좀 소개를 하면서 5만여 명이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네. 이게 수감자 자녀들의 수가 구체적으로 지금 파악이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저희 세움이 처음 시작했을 때만 해도 국내에 수감자 자녀의 통계는 없었어요. 네. 2015년에. 그래서 저희도 예.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제 그 압박을 하면서 2017년에 세움이 국가인권위원회 그리고 법무부의 도움을 받아서 네. 그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네. 2017년 6월에 그래서 그 당시에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사람들이 자녀가 몇 명 있는지를 다 5만 7천 명을 저희가 조사를 했고요. 그 조사 결과 국가 최초의 수감자 자녀의 통계가 만들어졌고 그 통계는 연간 한 5만 4천 명 정도의 아이들이 수감자 자녀로 누적되고 있다는 네. 것을 저희가 조사를 그러니까 그전에는 했습니다. 그런 수치가 없었던 네, 거죠. 그냥 네. 추정을 조사가. 했을 뿐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보통 그 수감되어 계시는 분들 중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 25.4%. 네. 그러니까 4명 중 1명은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네, 25.4%가 또 미성년 자녀가 네. 있는 그런 수감자 예. 부모라고 하면 네.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필요하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을 예. 할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아이들이 받는 상처가 저희가 뭐 구체적인 면면은 알 수 없지만 굉장히 크다는 것을 짐작은 할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가장 어려운 게 우리 아이들이 어떤 점을 가장 많이 호소하나요? 일단은 그러니까 그 부모의 한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그래서 일단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워요. 저희가 그때 그 조사를 해봤더니 일반 그 수급자 가정보다 수감자 가정이 돼서 수감자 아동이 되어서 일반 수급 가정보다 5배나 더 빈곤한 것으로 조사되었고요. 네. 예. 그리고 부모의 수감으로 인해서 엄마 아빠가 헤어지게 되는 경우도 일반 가정보다 5배가 더 많은 것으로 네.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그 양육자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었고 이사를 가는 경우들이 평균 2회에서 3회 정도.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익숙한 그 환경이나 친구나 학교로부터 아이들이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는 것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네. 예. 그 처음에 좀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하게 된 그 대표님의 좀 계기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이야기도 좀 나눠보죠. 네, 저는 이제 오랫동안 이제 그 빈곤 아동과 함께하는 일들을 한 30년간 해왔었는데요. 네. 그때 제가 일하던 곳이 그 13세 미만의 성학대를 받은 아동들을 위한 쉼터를 운영했었어요. 네. 근데 그때 제가 만난 아이 중에 한 명이 그러니까 아버지와 이 초등학교 5학년 여자아이가 살고 있었는데 네네. 이 아버지는 그 무학이셨어요. 근데 네. 사람 참 선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셔서 그 동네에 그냥 트럭을 하나 가지고 야채를 싣고 다니시면서 이제 시장 근처에서 장사를 하셨는데 그 아버님이 사실은 무학이시기 때문에 무면허셨어요. 근데 교통사고를 내신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겁이 나셔서
그 자리를 도망가신 거죠. 그래서 무면허의 교통사고에 뺑소니까지. 예, 그래서 사고는 아직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이분이 감당하시기에는 뭐 민사, 형사 다 고발이 되셔서 교도소에 가셨어야만 했어요. 근데 이분이 사회적인 어떤 자원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약했기 때문에 이웃집 그 아저씨한테 내가 잠깐 몇 개월 교도소 갔다 올 테니 내 딸을 좀 봐주세요라고 딸을 부탁했는데 사실 그곳에서 그 아이가 성학대를 받고 당시 제가 일하던 쉼터로 오게 돼서 네. 제가 이제 그때 그 아이를 보게 되면서 부모의 범죄로 인해서 2차, 3차 피해를 받는 아이들이 있겠구나. 네. 그리고 다시 한번 살펴봤더니 뭐 엄마가 외국 가 있어요. 아빠가 지방 가 있어요. 아빠가 아파서 병원에 가 있어요. 하고 집에서 살 수 없는 아이들을 봤더니 대부분은 다 교도소에 가 계신 네. 분들이라는 걸 알고 그리고 살펴봤더니 우리나라에 이 아이들만을 수감자 자녀만을 지원하는 전문 단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2015년에 이제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참으로 귀한 사역이고 또 필요한 사역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부모의 수감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1차, 2차, 네. 3차 피해까지 겪는 상황인데 아이들이 또 어리다 보니까 그런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렇죠. 도움을 요청하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요. 그런 사례들도 많이 만나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그러니까 부모의 수감으로 인해서 아이들은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보고 싶다라는 네. 마음도 있지만 숨기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세움에서는 이 아이들을 만날 때 비밀 친구로 만납니다. 네. 예, 그래서 사실은 뭐 학교 선생님 심지어는 저희가 되게 마음 아팠던 거는 교회에 다니는 우리 아이들이나 가족들도 교회에 그 얘기를 못해요. 못하는군요. 예, 기도 부탁을 못하고 그래서 저희는 비밀 친구로 만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아이들이 마음을 열어주고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 그래서 저희가 사실 가정 방문을 다 가는데 가정 방문 가면 그 2시간, 3시간 누구에게도 할 수 없었던 이야기, 억울한 이야기, 또 슬픈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서 하는 얘기들이 제 얘기를 들어줘서 고맙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해줄 때 저희는 되게 또 감사하죠. 예. 네. 이제 부모를 만나러 가게 될 거 네, 아니에요. 네, 네. 그러면 그렇죠. 예. 이제 아이들과 함께 이제 면회를 가시는 건가요? 면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저희 대부분은 어른들이 생각할 때 사실은 이 부모의 수감 사실을 숨기는 경우가 많아요. 네. 저희 조사를 보면 10명 중에 한 6명 정도는 부모의 수감 사실을 숨기고 4명 정도만 아는데 네, 네. 사실은 교도소라는 곳이 이렇게 가까이 있지 않아요. 멀리 있잖아요. 뭐 그렇죠. 역세권에 있지도 그렇죠. 않고 그래서 부모를 만나러 가려면 이 아이들도 하루를 온전히 비워야 해요. 그런데 학교에서도 이제 그걸 비밀로 하기 때문에 학교에 내가 그 교도소에 간다, 부모를 만나러 간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예, 예. 사실 평일날 이 아이들이 가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그래도 부모의 수감을 알고 있는 아이들은 부모를 자주 만나는 것이 가족관계 회복에 좋다고 생각을 해서 면회 지원을 이제 독려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면회비를 지원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미성년 자녀들끼리 면회 갈 수 없을 때는 저희가 동행 면회를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도 7년 만에 엄마를 만나러 가는 아이가 있었는데 네. 우리 이제 담당하는 팀장님이 그 아이의 도시락도 다 준비를 해서 네. 엄마와 같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동행 면회도 다녀왔고요. 또 한 경우는 이 친구가 전화를 했어요. 자기 생일이 내일인데 엄마를 보러 가고 싶다라고 해서 그 아이를 데리고 또 면회를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네. 참 전인적인 도움과 지원이 필요한 사역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부모에 대한 감정도 조금 네. 다시 좀 잡아줄 필요가 네네. 있을 것 같고요. 예, 예. 이 세움 사역을 하시면서 가장 좀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아이들이 마음이 좀 많이 아픈 아이들이 이제 최근에 많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꼭 부모의 수감 때문이다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네. 사실 아이들이 성장 단계에 있어서 어떤 한 사람의 부재는 커다란 충격을
주게 되죠. 그리고 그 부재로 인해서 아이들이 그 발달에 마음의 어려움을 갖는 친구들이 또 있어서 저희가 상담을 하기도 합니다. 예, 그렇기도 하고 또 어려운 거는 사회적인 편견이죠. 네. 분명히 제가 수감자 자녀를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두 분 중에 한 분의 반응은 피해자 자녀도 돕지 못하는데 왜 수감자 자녀를 도와야 하냐라고 질문을 하세요. 네. 근데 아이들은 동일하잖아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죄를 진 게 아닌데 앞에 수감자라고 하는 단어가 더 먼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의 아이, 당신의 아이와 다르지 않은 우리가 함께 키워야 하는 아이들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래도 사회적인 편견은 아직까지 피해와 가해로 나눠서 보는 것이 저희가 사실 일하는 데 되게 어려운 거고요. 그다음에 이 아이들의 어떤 그 비밀 보장 부분에 있어서 이 아이들을 지켜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사실 알리기가 되게 조심스러운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사역을 하는데 이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그럼 또 그 어려움과 관련해서 우리 대표님이 또 품고 기도하시는 기도 제목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나눠주시면 어떨까요? 네, 기도 제목은 많은데요. 네. 먼저는 지금 당장 저희가 이제 소망교도소에 네. 그 아동 친화적인 가족 접견실을 이제 올해 새롭게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접견실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비용적인 면이나 또 설치하는 것이나 이제 많은 도움이 필요해서 또 기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가 올해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상담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이들의 마음이 되게 많이 아파 있어요. 그래서 그건 시간도 오래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는 또 교회가 또 기독교인들이 더 많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부모님들이 다시 나와서 좀 회복되고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시청자분들도 기도를 하실 것 같고요. 네. 저희 역시 대표님의 기도 제목 잊지 않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움의 이경님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